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11월 3주차 1위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일요일인데요. 자, 원래는 일요일에 부산에도 대상경주가 하나, 서울에도 대상경주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서울의 과천시장배는 성립이 되었는데 부산은 출전 두수 부족으로 2세마필들의 대상경주가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경주로 6개가 진행이 되고 서울은 2세마필들의 지금 대상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아무래도 뭐 상금이 높은 대상경주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좀 우세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2세 마필들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서울도 건조주로 양호한 주로 해서 경마가 진행이 되고, 아직 토요 경마를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도 뭐 토요 경마가 끝나야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부산은 뭐 크게 이슈는 없었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배당이었는데, 자, 일요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배당이 좀 많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부산 경마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좀 주의를 금요일과는 사뭇 좀 다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요일은 제가 16일 일요일은 서울은 7경주와 9경주, 7경주를 메인 경주, 9경주를 준메인으로, 부산은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2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하고요. 6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이 통신지원금 80만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모두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광고를 한 2달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여기 잘 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견적만 받으셔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이 차액을 100%도 아니고 150%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끝판왕,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실 거 없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65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1666-7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하시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 끝!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신예 마필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그리고 뛰었던 마필들이 섞여서 이제 경주를 치르는데, 경주를 2번씩 치른 마필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크리솔 스텝, 그리고 외곽에 9번 최고 골드, 이 두 마리의 마필은 경주를 2번씩 경험을 했죠. 이번 이제 3번째 경험이라서 좀 경주 경험도 있고, 크리솔 스텝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마이야 기수 기승을 하고 있고, 최고 골드도 보여준 발걸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2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인기마 2마리는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 복병이 2마리가 보여요. 자, 한 마리는 뭐냐면 안쪽에 이 4번 조재루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골든 매치, 외곽에서는 저는 이 10번 닌자 타이거, 임기원 기수의 닌자 타이거, 이 4번과 10번 이 2마리가 복병으로 좀 보입니다. 자, 4번 골든 매치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검사에서 봤을 때 기본기가 상당히 짱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기본기도 짱짱했는데 이번 데뷔전을 준비하는 훈련 과정도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매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말이고, 이 닌자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기원 기수가 주행검사를 직접 하면서 결승선 부분에서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등작근이 풀린 건지 아니면 안장이 변이가 된 건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보이지는 않아서, 뭐 카메라가 너무 멀리 잡기 때문에 뭐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하튼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안장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보여줬단 말이죠. 꾸준하게. 자, 그렇다고 보면 임기원 기수가 중심을 잘 잡고 잘 탔으면
더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중심이 흐트러져가지고 안장변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심이 흐트러져서 기수가 뭐 어찌저찌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 뛰었으면 정상적이었으면 더 잘 뛰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제가. 자, 그래서 4번 골든 렛지, 10번 닌자 타이거 이 두 마리를 제가 좀 복병으로 보고 있는데 10번 닌자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좀 더 보고 결정을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 데뷔전 준비 잘하고 출전하는 4번 골든 렛지를 복병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드래곤 킹덤이 우세는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참페이머스가 좋은 추임력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방금 전 경주처럼 두 마리가 뒤에서 날라온다 그러면 탄성의 반석도 추임력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맛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임마 두 마리를 좀 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래도 참페이머스가 좀 낫죠. 7번을 놓고 가겠습니다. 7번 1번으로 주력 한번 때려주시고 7번을 축으로 3번 8번 말씀드리면서 서울 8경주 정리합니다. 저번 주 일요일 서울 8경주였습니다. 찬페이머스와 탄성의 반석. 이 두 마리는 제가 방송에서 두 마리를 다 추천을 드렸어요, 여러분께. 그 인기마필들 두 마리가 좋고, 이 두 마리는 삼복승에서 꼭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방송에서 두 마리를 다 추천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 시즈원 기수 찬페이머스가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현장 컨디션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찬페이머스를 놓고 그냥 복승으로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쌍승, 복승, 삼복승까지 다 적중을 했는데 뭐 쌍승식은 86.2배, 복승식도 30배가 넘게 나오고 삼쌍 뭐 다 아주 좋은 배당이 나왔던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예시장에서 참페이머스가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현장에서 그걸 놓고 때리자, 아예 그냥 배당으로 놓고 때리자는 게 적중이 잘 됐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번 주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참페이머스도 탄성의 반석도 두 마리를 다 추천드렸다는 거, 방송이 좀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3번 글로벌 드림즈 또 마이야 기수예요. 마이야 기수가 아무래도 뭐 서울에서는 마이야가 중심을 지금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죠. 7번 학산소드 이동화 기수. 이 두 마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일단 안쪽에 글로벌 드림즈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보여준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볼 수 있는 거고, 직전 경주에 이제 코지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이때 당시 상대 마필 조한별 기수가 기승했었던 컴플리트 벨린가요? 컴플리트가 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말이 워낙 셌어요. 컴플리트 리던가? 뭐 아무튼 그 말이 워낙 세가지고 못 잡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글로벌 드림즈도 잘 뛰었다. 이번에 이제 안쪽 게이트에 마이야 기수니까 당연히 더 볼 수가 있겠고, 학산소드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죠. 이 인기마 두 마리 여기도 좋습니다. 뭐 안 좋은 인기마는 없어요. 다 좋은데 여기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 6번 이안 퍼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최마변 기수가 워낙 타기만 하면 들어오니까 그냥 뭐 똥말이든 좋은 말이든 최범현 기수가 타기만 하면 팔려요. 현장에서 무조건 팔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인기마에 붙여가지고 깜빡이로 무조건 가요. 그 이제 이안 퍼스트도 현장에서 깜빡이로 갈 마필이긴 한데, 자, 왜 제가 이안 퍼스트를 추천을 드리냐면 직전에 최범현 기수가 주행 검사할 때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좀 싹수가 있어 보여요. 주행 검사 때 싹수가 있는 말들은 제가 데뷔전 준비할 때 이 훈련 상태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인데, 훈련도 좋아. 주행 검사 때 싹수도 보였는데 훈련 상태도 좋더라. 그럼 뭐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현장에서 또 당연히 또 많이 팔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려야 될 마필은 최범현 기수의 이안 퍼스트를 말씀드릴게요.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 9번 마스터 플랜을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근데 유승환 기수가 8월 3일 경주에 이 마스터 플랜을 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8월, 7월, 8월, 8월 말까지였죠. 거의 8월 3주차까지 서울은 한 달 반 동안 안쪽 주로가 엄청나게 무거웠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무거웠었던 날이 이 8월 3일이에요. 안쪽 주로가
선행마들의 무덤이 됐었던 날. 근데 그날 이 마스터 플랜을 유승환 기수가 타고 안쪽에서 최적 정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또 안쪽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야, 저건 뭐야? 안쪽 말들이 다 죽는데 쟤만 올라왔어. 그날. 센 말이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주에 세게 봤죠, 저도. 직전에 이제 그렇게 뛰었으니까. 근데 뭐야? 말이 무슨 맹탕이에요, 맹탕. 뭐 유승환 기수가 잘못된 건지 말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하튼지 간에 이번에 이제 마방에서 기수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추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말이 맹탕이었으면 이 김동균 조교사가 다시 한번 좀 유승환 기수한테 뭐 좀 미뤄서라도 기회는 줄 수 있었는데 바로 기수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동균 조교사가 생각할 때 말이 맹탕이었던 것보다 기수에 문제가 좀 있었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이제 CC용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좀 보겠고, 안쪽에서는 4번 글로리조이예요. 최범현 기수. 근데 글로리조이는 좀 불안하죠. 아무리 요즘에 말 잘 타는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그래도 이 글로벌조이가 끝걸음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중거리 1400에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1200이다. 그러면 좀 뭐 받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거리에서 글로리조이를 세게 믿고 들어가기에는 부담감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뭐 기수는 좋은데 말이 좀 끝걸음이 부실해서 그래서 이번 경주 여기 이제 안쪽에 또 호라이즌 스타도 마이야 기수 때문에 팔리죠. 일본 게이트에 마이야니까 무조건 팔려요. 무조건. 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좀 보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초널드입니다. 마초널드. 조장범 기수. 제가 조장범 기수를 정말 오랜만에 추천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마초널드는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박태준 기수가 계속적으로 탔던 말인데, 마초널드가 올라오는 끝걸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글로리 조이 같은 경우에는 끝걸음이 부실한, 지구력이 좀 부실한 이런 마필이고, 마초널드는 앞선 초반은 없어도 끝걸음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조장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는 있는데 결승선에서 한 걸음을 제대로 쓰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3경주의 복병 마필, 저는 다시 한번 6번 마천 월드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는 2번 유리메이스. 11월 14일 금요일은 서승훈 기수의 날이었죠. 서승훈 기수 혼자 말 타더라고요. 혼자. 말 아주 잘 탔어요. 잘 타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떤 날은 서승훈 기수가 죽조로 가면서 아주 막 막건 다 깰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또 다실바가 또 바통 터치 해가지고 죽조로 가가지고 다 죽이는 날이 있고, 돌아가면서 죽이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일요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상태로 봐서는 서승훈의 유리메이스 앞에도 가죠. 훈련 상태 좋죠. 게이트 조건 좋죠. 모든 조건은 유리메이스로 딱 표적이 될 수 있겠고, 자, 골든 엠파이어는 아직까지 이제 모래 반응에 조금 민감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이 스타트도 안 돼. 중속력이 없어가지고 앞선이 앞에 가지 못해. 그러면 참 문제가 심각해요. 얘는 모래 맞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서승훈 기수가 낙마할 뻔했잖아요. 국복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앞서 달리던 송경현 기수의 말이 모래 맞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후진을 해버렸어. 제자리 걸음하면서.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서승훈 기수가 앞에서 말이 안 가는 건 봤는데 자기가 뚫고 나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옆에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딱 비켜섰는데 이제 공간이 여의치 못하니까 앞발의 뒤를 밟고 꾹뻑하다가 정말 낙마를 할 뻔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래에 그렇게 민감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지랄 연병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 정도까지 아닐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뭐 송경현 기수가 오늘 기승했던 그런 말처럼 모래 맞고 완전 뭐 후진기어 넣어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중속력이 있습니다. 중속력. 그러니까 중속력이라는 거는 스타트를 해가지고 앞선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죠. 그러니까 중속력이 있기 때문에 다실바 기수가 밀고 앞으로 가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모래에 대한 민감성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지 안 불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타,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지타를 좀 한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타를 보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뭐냐면 훈련이 좋아, 훈련이. 훈련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망아지들은 주행검사 때 보여준 발걸음도 발걸음인데 주행검사 끝나고 나서 데뷔전을 준비하는 훈련 과정도 어땠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망아지니까 하루하루 다른 그런 발걸음이기 때문에 이번 부산 일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기마 2마리도 좋은데 훈련 상태가 좋아 보이는 7번 지타도 여러분들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필들이 좀 좋아 보이죠. 6번 명드림, 안쪽에서는 1번 비상배, 이 2마리가 좋아요. 뭐 기본기도 좋고 훈련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2마리는 현장에서 주로를 보고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봤을 때 주로가 선행주로다, 앞에 가면 뺑글뺑글 돈다, 그러면 6번을 놓고 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추입이 좀 되는 주로다, 선행마가 조금 불리하고 추입이 더 좋네 라고 생각하면 비상배를 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2마리를 보고, 주로를 보고 여러분들이 축을 정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대한마필이라고 해봤자 팔려주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5번 에코월드, 최범현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죠. 현장에서 무조건 세게 팔릴 거고, 자, 그리고 9번 문학대세입니다. 또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문학대세, 감량 1kg. 승급전인데 감량이 왜 1kg밖에 없냐? 뭐 1kg 더 해주면 타지도 못하잖아요. 52.5인데 52.5 타려고 해도 버거울 텐데, 또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여름철 같으면 땀이 많이 빠져서 기수들도 체중 관리가 쉽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체중 관리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체중 관리 보면은 이제 뭐 500g 초과 중량 허용하고 타는 기수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짊어져야 될 부담 중량보다 이제 한겨울이 되면 12월 1월 달이 되면 야, 너무 추우니까 안에다가 좀 내복은 하나씩 입어라, 발열복은 하나씩 입어라 해서 500g 정도는 허용을 해줘요. 원래 그러니까 52.5에도 500g이 오버돼도 거기까지는, 왜? 너무 춥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수 복색이 진짜 얇은 원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입으라고, 불쌍하니까. 자, 그래서 그것까지는 허용을 해주는데, 여하튼 이제 말이 또 딴 데로 썼습니다만은 52.5 승급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주로가 무거우면 비상벨, 주로가 빠르면 명드림, 6번 아니면 1번을 놓고 5번, 9번을 붙여서 가시면 되겠다. 뭐 결론적으로는 인기마필들이 좋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2경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부산 2경주를 메인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6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할까, 2경주를 메인으로 할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가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에 대한 자신감이 좀 6경주보다는 얘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있고, 편성을 봤을 때 여기서는 얘가 딱 좋은 편성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인기마필이 불안합니다. 5번 생강이 인기 1위거든요. 뭐 서승원 기수가 금요일에 나르기는 했는데, 직전에도 생강은 서승원 기수가 계속 탔던 말이에요. 근데 1300에서도 발걸음이 안 됐어요. 그 1300에서도 좀 헤맸던 말이, 1200, 1300 헤맸던 말이 갑자기 1400에서 잘 뛰어?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또 한 마리는 신천 프리덤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자, 신천 프리덤이 이제 깜빡이로 가는데, 이거 신천 프리덤은 이제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했다 다실바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수 변경이 폭이 크니까 더 많이 팔려주긴 해요. 하지만 신천 프리덤도 직전에 암말 한정 경주만 2번 뛰었습니다. 암말 경주만. 암말 경주만 뛰면서도 그렇게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자, 이번에는 수말하고 거세말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반쪽짜리 경주에서 뛰다 온 놈이기 때문에 얘도 믿을 수는 없겠고, 여기에 또 팔리는 말이 뭐예요? 다이아 X? 안쪽에 1번 이성재 기수. 뭐 안쪽 1번 게이트인 거 빼고는 그렇게 썩 내세울 만한 게 없죠. 자, 그래서 인기마 3마리는 다 불안하다.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 그러면 복병마필을 찾았으니까 승부를 하겠죠. 제가 여기에 찾았습니다. 뭐 말은 9마리밖에 뛰지 않지만
아예 안 팔리는 놈으로다가 제가 딱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요즘에 보면은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게 배당을 도대체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야 이거 뭐 4-5배 나오겠지 하고 경주 날리려고 생각을 하면 뭐 현장에서 생뚱맞게 뭐 한 10배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야 이거는 뭐 한 15배는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뭐 갑자기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7배 8배 반토막 나가지고 나오는 경주도 있고, 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제 모바일 베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암만 얘가 팔린다고 그래도 바람을 타지도 않을 말이지만 바람을 탄다고 그래도 여기서는 무조건 중배당이 나오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경주를 좀 빠르지만 놓칠 수가 없는 말, 이 복병을 꼭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야게 돼서 이경주를 메인으로 잡아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8번 영광의 스카이가 권중석 기수가 기승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부산 이경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즘 배당판이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근데 직전에 영광의 스카이가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직전에 영광의 스카이를 놓고 승부를 들어갔어요. 사전 인기도에서 5위였어요. 사전 5위였는데 현장에 가니까 깜빡이 7.5배 깜빡이로 가버리더라고요. 두 번째 깜빡이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뭐 두 번째 깜빡이로 7.5배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적중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거는 참 그렇죠. 뭐 화장실 갔다가 뭐 좀 뭐 뒤처리 안 하고 나온 것처럼 적중하고도 참 껄끄럽죠. 이런 거 뭐 승부라고 들어갔는데 7.8배 적중 뭐 이런 거 광고도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맞췄다고도 못하고, 이게 현장에서 그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인기 5위였으면 인기 1위하고 붙여도 그때 그 당시 편성 자체가 혼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10배는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7.8배. 좀 참 그렇죠. 이번에도 직전에, 그러니까 권중석 기수가 직전에 잘 탔으니까 이번엔 더 잘 탈 겁니다. 직전에 타고 더 잘 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영광의 스카이는 믿겠어요. 권중석 기수가 기승했어도 믿겠어. 자, 근데 여기 이제 팔려주는 말, 안쪽에 2번 슬링스타 김동균 주교사의 조상범 기수, 일단은 조합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말도 못 믿겠어. 자, 그리고 또 싹 다 나은 헤리카심, 제가 뭐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헤리카심이 여름철 지나면서 애가 완전히 쉬었어요. 완전히 쉬었어. 뭐 요즘에는 어떻게 말을 거의 뭐 김성현 기수 말 타듯이 말을 타고 있어가지고 저는 어지간하면은 추천하고 싶은 기수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제 또 팔려주고 있는 게 5번 굿프렌드 조인권 기수. 자, 뭐 8번을 영광의 스카이를 놓고 팔리는 3마리가 전부 다, 야, 이거를 진짜 울며 겨자 먹기죠. 이게 인기말하고 믿어야 되나? 못 믿겠는데? 저는 다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에 딱히 눈에 딱 보이는 복병마가 있냐? 그러면 제가 승부했겠죠. 그러면 딱 놓고 때렸겠죠, 여기에. 근데 또 그런 말도 없어. 자, 그러면 이런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팔은 오겠네? 팔은 오겠어. 나머지는 그냥 지워. 안 될 것 같으니까. 들어와도 깜빡이. 안 들어올 확률이 더 높은데 들어와도 깜빡이야. 그러면 버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말들 중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참페이머스처럼 현장에서 갑자기 딱 눈에 띄는 말이 있어요. 막 현장에서 갑자기 말이 막 살아가지고 예시장에서 막 통통 눈에 딱 띄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찾아서 제가 영광의 스카이에 붙여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은 못 믿겠어요. 그렇다고 복병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좋은 말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주, 5경주는 영광의 스카이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서울 5경주하고 똑같아요. 한 마리는 보여. 대성골드. 자,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경기수가 기승한 대성골드가 -2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진경기수가 경주 중반에 이제 금요일에 경주 중반에 말을 타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가지고 중간에 컨디션 저하로 기수 변경을 했어요. 뭐 안 되니까, 자기도 막 뭘 해보는데 안 되니까 인기만 막 불어주고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자, 일요일은 뭐 다시 타겠죠. 어디가 아픈 건 아니니까 탈 것 같은데, 대성골드는 진경기수가 주행검사 때부터 함께 했던 말,
기본기도 출중하고 직전에 보였던 발걸음도 있고 당연히 뭐 믿고 갈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성골드는 믿겠는데, 자, 팔려주고 있는 다실바 기수의 상하이 썬더. 이 상하이 썬더는요, 직전에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인기 꼴등으로 팔렸던 말이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빵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70배. 그러니까 인기마에 붙여가지고 70배면 이런 말은 거의 못 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기 1, 2, 3위에 붙여갖고 꼴등짜리가 들어올 때 진짜 꼴등으로 팔린 말이, 이런 말들은 보고도 못 맞추는 그런 말들인데, 자, 그게 직전에 그렇게 갑자기 말이 변했나? 그러면은 그동안에 10번 뛸 동안 뭐 했냐고요, 얘가. 그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물론, 상하이 썬더가 또 뛰어서 들어올 수 있죠. 다실바 기수 기승했으니, 이현종이가 타고 들어왔는데 다실바가 탔는데 그만큼 못 뛰겠어? 그만큼 뛸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직전에 배당 터뜨리고 999로 들어왔던 놈이 그 다음 경주 인기마로 팔렸을 때 들어오는 확률은 20%도 안 됩니다, 여러분. 10마리 중에 2마리 될까 말까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상하이 썬더를 솔직히 못 믿겠어요. 다실바가 탔는데. 못 믿겠고, 자, 믿을 수 있는 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한 마리 조금 그래도 그나마 팔리는 말 중에 조금 보이는 게 메타부이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메타부이 상태는 좀 보고 결정을 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 서울하고 똑같이 대성골드는 믿겠는데, 자, 대성골드의 파트너로 어떤 놈을 데리고 가야 될지는 현장에서 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헤리카심이 기승하고 있는 박차라가 인기 1위입니다. 제가 뭐 헤리카심은 요즘에 이제 맛이 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얘가 진짜 맛이 갔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헤리카심을 축을 놓고 가기에는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잘 안 쓰고 싶은데, 야, 이번 경주는 이게 박차라가 워낙 좋아요, 말이. 말이 워낙 좋고, 훈련 상태도 좋고, 게이트 조건도 좋고, 뭐 기본기도 좋고, 모든 조건이 박차라니까 기수가 헤리카심이어도 박차라는 좀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자, 6번째 한강 판타스틱인데 김철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한강 판타스틱은 뭐 직전에도 김철호 기수가 기승해서 그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말은 아닌데, 이번에 이제 편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팔리기는 팔려요. 그런데 얘는 못 믿는 말입니다. 그 인기마로서 덥석 물 수가 없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 3번 골드퀸즈도 마찬가지죠. 얘도 인기마로 팔리기는 하지만 뭐 기본기가 그렇게 출중한 말은 아니라서 덥석 물기가 좀 겁나는 그런 마필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안쪽에 이제 프리더원, 빅투아르 기수까지 기승을 하는 프리더원도 팔려주고 있는데, 자,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불안하게 보인단 말이죠. 물론 뭐 현장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뛰었던 모습이라든지 훈련 상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덥석 물고 싶은 그런 말은 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빌리언 보이가 되겠습니다. 빌리언 보이. 이름은 참 빌리언.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이래요. 그러니까 빌리언 보이인데,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원래 이 마필이, 단거리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200, 1300은 좋은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이고, 더군다나 선입전개도 할 수가 있죠.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는 편성까지 또 만났고,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마필의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이번 서울 6경주는 기수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헤리카심이 기승하고 있는 박차라가 말은 좀 상당히 좋아 보였고, 복병으로는 상태 좋아진 이 빌리언 보이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한 번 4편이죠. 또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4편. 체구는 작아요. 432, 직전에 이제 432kg로 뛰었단 말이죠. 432kg으로 뛰었던 4편.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체중은 봐야 되겠죠.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체중은 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안쪽에 1번 브라운 느끼죠. 선행을 가는 말이 1번 게이트다. 더없이 좋은 조건이죠. 선행 가야 될 말이 1번 게이트면은 당연히 좋은 조건인데, 자, 이번 경주가 뭐예요? 마이너스 2kg 갖고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지만 상태는 좋아요. 자, 그리고 9번 판타스틱 블루.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판타스틱 블루 같은 경우는 모래에 좀 민감한 마필입니다. 모래. 그러니까 모래 맞으면 안 되는 말인데 게이트가 외곽이고 선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김동영에서 또 기수도 박재희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이 팔려주고 있고 인기마 3마리는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좀 복병 말을 한 마리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저기 평일 분석 방송에서도 복병으로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플루토. 송경윤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호식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탔단 말이죠. 너무 그 후미권에 아무 의욕이 없다고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일 후미에서 앰뷸런스하고 같이 있다가 그냥 앰뷸런스하고 같이 오는 그런 거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뭐 타기 싫어도 탔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타야 될 거 탔으면 그래도 뭐 사료값을 벌어오든 착순상금을 벌어오든 뭐라도 좀 이게 벌어와야 될 건데 타서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그냥 바람만 쐬다가 모래만 맞다 오는 그거는 저도 정말 싫어하는 건데 직전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수도 바뀌었고 그리고 훈련 상태도 좋아졌어요. 훈련도 플루토가 또 컨디션도 상당히 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기수 변경된 플루토가 그래도 기본기는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잖아요. 이번 부산 사경주의 복병 마필은 기수 변경된 플루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오늘 준비한 서울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좀 복잡합니다. 자, 왜 복잡하냐? 승급전을 치르는 말이 4마리예요. 자, 그리고 강등된 말 3등급에서 뛰다가 내려온 말이 1마리가 있습니다. 자, 강등된 말은 핑크윈드죠. 얘는 강등이 됐고 3등급에서 내려왔고 승급전을 치르는 말이 4마리나 있어요. 뭐 강등된 말 승급하면 5마리가 섞여 있단 말이야. 10마리 중에 5마리는 뭔가 조건이 변한 말들이야. 자, 그런 편성의 인기말을 보시면 직전에 승급전 뛰었던 놈 메가스텝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얘는 직전 경주가 승급전이었어요. 뛰고 이제 승급전 2번째 경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팔려주는 게 8번 라운드 업 펌드. 얘는 라운드 업 펌드는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감량이 없죠. 승급전인데. 그리고 안쪽에 1번 유니버설 마이너스 3kg 얘 승급전입니다. 얘도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인기마 3마리 여기 팔려주고 있어요. 강등된 말도 있고 뭔가 복잡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딱 보자마자 얘네 딱 하고 침을 딱 발라놓은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여기 출전하고 있어요. 이번 경주 펴자마자 얘밖에 딱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서 메인 승부구나.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냥 너는 내가 놓고 때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얘 승급전, 얘 승급전, 얘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직전 승급전에 잘 뛰긴 했어도 뭐 이번 경주 더 좋아진 놈이 있다. 이게 주력으로 제가 한 방으로 얘를 갖다 때릴 건데 충만은 안 팔리는 복병 마필로 제가 딱 침발라 놓은 그 놈을 가지고 이번 경주 좋은 마번을 현장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는데 7번 더스틴 마린이죠. 서승훈 기수. 또 서승훈.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3kg 57.5로 높게 달았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계속적으로 잘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더스틴 마린은 뭐 입댈 게 없죠. 뭐 알아서 잘 뛰어. 좋은 말이야. 단지 부담 중량만 이겨내면 돼. 그거고. 자, 4번 스톤파이어입니다. 서강주 기수. 스톤파이어도 뭐 부담 중량이 4kg 올랐어요. 4kg 올랐는데 얘도 곧잘 뛸 만큼 뛰죠. 뛰는 만큼 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스톤파이터도 충분히 이 좋은 발걸음을 좀 볼 수 있죠.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에 이제 9번 월드위너스맨도 당연히 다실바 기수의 현장에서 팔릴 건데 자, 복병을 한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서강주 기수가 오늘 제가 오늘 7경주 같은 경우에 복병 2마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삼복승식에서 꼭 가지고 가셔라. 배당 나오니까. 근데 그 추천했던 2마리가 3, 4착을 코차로 들어오면서 왔어요. 서강주하고 김호수를 추천했는데 김호수 기수가 들어오면서 복승식이 19배였는데 서강주 기수가 들어왔으면 116배였거든요.
진짜 그게 코차로 져버려가지고 조금 아쉬움은 좀 남았는데 여하튼 서광주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이번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복병만은 조창욱 기수 오랜만에 제가 씁니다. 조창욱 기수 베르다입니다. 베르다. 오늘도 삼복승식에서 조창욱 기수 한 번 노렸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노릴 거예요. 걔는 그건 다시 한번 노릴 건데 자 이번 경주에서 베르다 조창욱 기수가 기승하는데 왜 여기에 지금 뭐 서승훈 기수의 더스틴 마린 그리고 스톰파이터 있고 월드 위너스맨 있는데 무슨 조창욱의 베르다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끝걸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끝걸음은 베르다가 나쁘지 않습니다. 끝걸음 좋아요. 끝걸음 좋아. 조창욱 기수가 후미권에 널브러져 있겠죠. 어차피 못 따라가는 말이니까. 두에 있다가 결승선에서 딱 한 걸음만 제대로 쓰면서 올라오는 추입 탄력감, 그러니까 응축되어 있는 힘을 한 번에 딱 폭발시키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베르다예요. 어설프게. 그러니까 인기마 말고 안 팔리는 놈 중에 백판이죠. 베르다. 조창욱 기수가 탔으니까 당연히 백판이지. 자, 안 팔리는 놈 중에 3착 들어왔을 때 상황을 좀 낼 수 있는 놈. 이번 경주는 8번 베르다 조창욱 기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과천시장배 대상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세 마필들의 대상경주예요. 3세 마 한 마리가 딱 있죠. 그러니까 호주산 마필. 왜 3세, 2세 마경주라면서 왜 3세마가 껴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산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반 분야, 북반 분야에 따라서, 호주산, 뭐 뉴질랜드산, 이렇게, 그런 쪽의 말들은 3살 초반까지는 2세 마필들하고 북반구 말들하고, 이게, 계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이면 그쪽 겨울이잖아요. 그 계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온 말들은 3살까지 2세마하고 같이 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만 3살이지 뭐 개월수로는 2살짜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주산, 뉴질랜드산은 3살짜리가 출전할 수 있는데 여튼지 간에 3살짜리 한 마리가 있어요. 2세 마필들의 대상경주인데 부산은 이제 대상경주가 깨졌죠. 출전 두수 부족으로. 서울은 성립이 됐어요. 대상경주이니만큼 당연히 뭐 기본적인 사이즈 높은 애들이 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대만 있다면 말값 얼마예요? 벤츠 한 대 값 1억 5천.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짜리 앞으로 갈 길이 멀죠. 대상경주 몇 개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대만 있다면은 뭐 말값도 말값인데 기본 발걸음이 있잖아요. 당연히 봐야 되고. 자, 6번 원평 스킷입니다. 마이야 기수. 자, 마이야 기수하고 같이 대상경주를 2번이나 나갔다 왔어요. 2번 다 2착을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도 또 뭐 2착 할 가능성이 있지만, 뭐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아는 거라서 현장에서 보고 이 2마리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죠. 앞서 있는 상황에 안쪽에 1번 루프톱도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고, 자, 외곽에 10번 마이티 코드도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얘도 발걸음은 좋아요. 그러니까 최범현 기수 1200에 2세마 경주 10번 게이트 외곽이라 좀 불리하긴 하지만 발걸음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좀 얼만큼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범현 기수의 마이티 코드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자, 인기 1위 마필이 플라임 시크릿, 진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임 시크릿이 2.5kg 마이너스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고 2등급 승급전이고, 자, 6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다나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오늘 이 순간. 직전에 대상경주 나갔다 왔어요. 대상경주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놈이죠. 당연히 볼 수가 있겠고, 7번 운주가이, 출시대 기수가 잘 탔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상가들이 이게 참 좀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금요일 마지막 경주도 복병으로 최시대 기수를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최시대 기수가 8경주를 말을 타는 걸 보니까, 왜 그러냐, 도대체가. 뭐 옆에서 서승훈 기수는 옆에서 열심히 물면서 채찍 때리고 있는데 최시대 기수는 팔이 잡고 있는 거, 파리채로.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뺐어요. 그냥 마지막 경주에. 원래
그거 놓고 하려고 하다가 빼버렸어, 그냥. 열받아서. 그런데 또 솔랑 대가리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막 기수들 그런 거 모습들에 이제 꽂히면은 마번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운주가에 최신의 기수가 또 여기 기승하고 있는데 이마필도 직전에 대상경주 뛰고 왔잖아요. 1번 경주로 들어왔고. 이 대상경주를 뛴 말이 2마리나 있고 프라임 시크릿 또 기본기가 출중하고 이렇게 인기마필들이 짱짱한데 무슨 승부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경주는 승부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네들이 짱짱하니까 다른 말들이 안 팔리잖아요.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놈들 중에 꼭 봐야 될 놈이 있어요. 얘는 기본기가 여기서 뭐 프라임 시크릿이나 오늘 이 순간 운주가 얘네들하고 맞짱 떠가지고 절대 질 놈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 팔려. 왜? 얘네들이 지금 순위를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 그림자에 갈려서 안 팔리지만 기본기는 얘네들보다 훨씬 좋은 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복병마필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그 복병마필을 놓고 이제 과감하게 배당으로 갈 건데, 배당도 좋을 거예요. 3, 40배 정도 보고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부산 6경주, 준메인 경주.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600m. 부산에 이어서 바로 서울 준메인으로 준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왜 준메인으로 잡았느냐? 인기마필들의 발걸음이 못 믿겠습니다. 발걸음을. 일단은 8번 마루장군,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는 마루장군이 인기 1위예요. 거기에 모어덴 조크, 이 2마리, 8번, 9번 2마리가 현장에서 깜빡이로 갑니다. 근데 마루장군도 그렇고 모어덴 조크도 그렇고 2마리가 항상 뭔가 부족하죠. 2% 부족한, 결정력 부족에 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뭔가 시원한 맛은 없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고, 여기에 또 한 마리가 금빛천하, 얘도 팔리죠. 인기마 3마리가 똑같아요. 얘네들이 무슨 임팩트 있는 딱 발걸음, 앞에서나 뒤에서나 어디서 임팩트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는 말들이 아닌데, 경주 거리 이제 1800 뛰다 1600으로 줄였다고 팔려주죠. 얘네가 팔려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독인객인의 싸움이다. 50보 100보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놈이 전개에 따라서 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도 못 믿잖아요. 금빛천하도 못 믿어요. 마루장군도 모던 조크도 여기에서 뭐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항상 근성 부족을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머지 인기 마필 말고 안 팔리는 비인기 마필들도 얘네들하고 발걸음의 격차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모여있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여기에 다 10마리가. 특별히 정말 얘네들은 안 되겠다 싶은 놈이 2마리 정도 있고, 걔네는 지우고, 자, 나머지 8마리 비슷비슷한 말이죠. 자, 그 중에서 또 조금 아리송한 애들 한 3마리 날리고, 그럼 5마리 정도 남는데, 그 5마리 정도, 6마리 정도에서 비슷비슷하게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떤 게 답이냐? 전개를 깔끔하게 풀을 수 있는 놈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결승선에서. 비슷비슷하게 발걸음을 재고 온다고 봤을 때는 전개를 잘 풀 수 있는 놈이 먼저 한 걸음을 덜 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3마리의 조합은 아니다. 복병을 놓고 들어가는데, 복병을 놓고 들어가도 먹을 게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기마 3마리가 다 아리송해서 어떤 놈하고 들어와도 저는 좀 다른 놈하고 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복대복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가 빵 터질 수도 있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9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9번 차민퀸입니다. 조상범 기수. 야, 제가 직전에 이거 차민퀸을 조상범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을 보고, 조상범 기수가 그래도 승부가 걸려가지고 탈 때는 이게 진짜 기수처럼 타는구나라는 게 딱 머릿속에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상범 기수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조상범 기수가 진짜 얼굴 예쁘장하게 생겨서 꽃미남 기수인데, 말 타는 거에 있어서 꽃미남은 아니라서 그렇게 좋아하는 기술은 아니었는데, 직전에 제가 반했어요. 이 차민퀸 타는 걸 보고. 자, 왜 그랬냐면, 차민퀸이 직전에 장거리 첫 도전이었는데, 장거리 첫 도전에 장거리 흐름이 느리잖아요? 흐름이 느리니까 차민퀸이 그냥 선행을 나서버린 거야.
선행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선행을 가고 있어. 3, 4코너 돌고 코너 돌고 있는데 어떤 놈이 옆에서 달라들어. 자기가. 왜냐면 제가 이거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기수들은 말의 심리 싸움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놈을 선행 상대마가 내가 선입에 가고 있다. 그러면 선행을 가고 있는 놈을 4코너 돌아가지고 결승선에 딱 왔을 때 얘를 빨리 따고 훅 지나가야지 얘가 선행 가던 놈이 뭐가 확 지나가면 뭐야? 그러면서 말이 뛸 의지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의지가 상실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만을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옆에 붙여놓고 가다가 코너 돌아가지고 결승선에서 빨리 따고 지나가야 돼.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죠. 어떤 경우? 자, 선행마가 이렇게 가. 선행 가. 자, 근데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하나 붙어 있어. 선행마 발걸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계속 발걸음이 무뎌져. 근데 얘네 둘이 이걸 넘어가지를 못해. 넘어가지를 못하고 둘이서 계속 몰고 있어. 선행마를 가서 양쪽에서 계속 몰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선행마 발걸음이 분명히 무뎌지면서 죽고 있는데 말 타는 기수는 알아요. 내가 발걸음이 지금 무뎌지는데 이거 잘못됐네. 결승선 50m 남겨놓고 잡히겠는데 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나를 못 넘어가면 얘가 끝까지 버텨요. 왜? 뒤에서 둘이 몰아주니까.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행마가 갈 때 이렇게 확 지나가면 된댔잖아요? 됐는데, 옆에서 달라들으니까 조상범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옆에서 딱 달라들으니까 더 밀어버려요. 야, 너 나 넘어갈 거야? 안 돼. 나 못 넘겨줘. 나 여기서 대가리 까야 되거든. 하고 더 4코너에서 더 밀어버려. 더 밀고서 선행을 절대 안 뺏기더라고. 근데 얘가 미는 걸 보고 더 덤벼들어요. 옆에서. 그런데 조상범 기수가 끝까지, 여기서 어지간한 기수들은 양보하고 그냥 죽어요. 죽고 한 3, 4차 와. 그러면 진짜 그거는 기수로서의 의지가, 그 승부욕. 기수로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승부욕이 없는 애들이 이제 그런 전개들을 많이 하는데, 직전에 조상범 기수는 아니더라고. 잘 타더라고. 이번에도 잘 탈 거예요. 5번 뛰어갖고 5번 다 들어온 말이니까, 당연히. 자, 그리고 이클리스 블랙.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죠, 직전에. 조상범 기수는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말이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인기마 2마리에 여기에 또 말타기 상당히 까다로운 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놈이냐? 어메이징 록인데 정우주 기수가 기승하는데 얘는 이제 왜 어메이징 록이 말타기 까다롭냐? 얘는 무빙을 해야 돼, 무빙. 그러니까 무빙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발죽이 나와가지고 잡고 있어. 뒤에 후미에 딱 잡고 있다가 반대편 직선주로 해서 살며시 바깥으로 빼요.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좀 살려가지고 앞선에 갖다 붙여놔. 그러니까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입에 갖다 붙여놔. 2번째 내지 3번째 딱 갖다 붙여놓고 있다가 결승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결승선에서 그 탄력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쭉 뻗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얘는 4코너 돌을 때 뒤에 있으면 게임 끝난 거야. 얘는 못 뛰어. 못 뛰는데 4코너 도는 시점에 선입에 가서 자기 앞에 말이 없고 비어 있다. 자, 그러면 얘 결승선에서 뛰어요.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누가? 기수가. 전개를 그렇게 풀어주면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우주 기수가 잘 타야 된다. 이제 그런 숙제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에서 볼 수 있는 복병마필, 끝걸음이 좀 괜찮은 말, 어메이징 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장거리 2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8마리 조촐하게 출전하고 있죠. 자, 인기 1위는 3번 지모션이에요.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57kg 부담 중량. 5kg가 올랐어요. 이거는 뛰지 말라는 거지. 핸디캡. 핸디캡이니까. 너무 잘 뛰어서. 자, 그런데 김효정 기수가 지모션 참 잘 타죠. 둘이 함께 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발걸음을 보였는데, 자, 이제 문제는 57을 이겨내느냐, 마느냐. 지모션이 2등급이 아니고 3등급 경주에서는 57.5를 달고 입상을 했어요. 체구는 작아도 근성이 좋아서 입상을 했는데 2등급에서 57kg를 이겨낼 거냐 못 이겨낼 거냐 이제 그게 남아있는 숙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축으로 잡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자, 그리고 이제 팔려주는 게 6번 태평이어로 마이야 기수의 태평이어로하고 자, 그리고 5번 드론킬러의 건중석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태평이어로도 좋죠. 11주에 공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 상태는 좋아요. 그런데 직전에 우리 이제 기쁨을 안겨줬던 말 점순이고하고 드론킬러였죠. 우리가 또 그때 당시에 또 좋은 배당 잡아먹었던 드론킬러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직전에 이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권중석 기수가 기승하지 않으면 부담 중량이 이것도 이제 여기 56.5를 달아야 되는데 4kg 감량을 받아갖고 52.5를 다른 거예요.
선입 전개를 할 수가 있는 말이고 끝걸음을 살릴 수 있고 전개 자체가 깔끔하게 나오는 말이 드론 킬러란 말이에요. 권중석 기수가 폼이 좋죠. 요즘에 이제 신인 기수들 중에서는 권중석 기수가 가장 좀 빨리 가고 있는데 전개가 깔끔하게 빠진다. 전개 예쁘게 나오죠, 여기서. 예쁘게 나오는 전개. 5번 드론 킬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에서 충만은 5번 드론 킬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경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울의 11개, 부산의 6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하고 좀 양상이 달라요. 배당에 나올 경주들이 좀 많이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처럼 좀 인기마필 접전이 될 경주들이 좀 많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줄타기를 현장에서 잘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든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1월 4주차 예상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